그 일을 하겠다 이런.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자, 대학을 잘 갔다, 회사도 큰데 우리가 들어갔다. 거저 좋은 대학에 가고 거저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는 우리가 않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흔히 말하는 좋다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반복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큰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대학 시간을 꽤나 원하든 원치 않든 뭔가 노력하면서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막상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이게. 근데 내 인생은 되게 소중하고 내 시간은 아까운데 내가 이 돈을 받으려고 여기서 내 인생이 집중되지도 못하고 낭비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맞아요? 네, 항상 그런 당장 눈앞에 있는 목표만 설정을 하고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랬다가 이제 딱 회사라는 뭔가 제 나이에서 느끼기에는 이제 되게 큰 목표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누가 설정해주는 목표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달성할 게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우리 여성분이 느낀 감정과 조금은 비슷한 감정을 좀 느꼈어요. 유퀴즈를 찍었어요. 이제 유재석 씨가 이렇게 조세호 씨랑 앉아 있고 출연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간으로. 근데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하고 이렇게 딱 보는데 눈물이 이렇게 속으로 탁 나버리는 거예요. 대화도 안 하고 그냥 유재석 씨 얼굴을 딱 보는데. 근데 그 느낌이 약간 우리 여성분이 얘기한 감정과 조금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쪽 동네에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산은 유재석 씨잖아요. 이제 유재석 씨랑 유퀴즈를 했으니까 더 이상 게스트로 나가고 싶은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금야금 도전하고 시도하고 때로는 무식한 표현이지만 정복했다고도 표현이 들고 목표를 이루었다고도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정말 야금야금 하나씩 근데 이 다음에 나갈 프로가 없네? 그것에 대한 이 먹먹함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막 해왔는데 드디어 이 사람을 봐서 눈물이 나는 건가? 그 되게 묘하더라고요. 계속 유재석 씨가 얘기하는데 유재석 씨 눈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면 예 형님. 저보다 한 살 형님이시거든요.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는? 네가 형인 것 같은데? 유재석 씨가 동생 같은데? 그러면서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필요 이상으로 내가 여기 있다면 내 저기에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여성분들께 추천하고 저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그거를 여기에서 저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어디에서 찾아요? 맞아요, 내 안에서. 그럼 회사는 왜 고맙냐?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은 뭘로 사냐면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돈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살 수 없어요.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전문 실력을 갖고 큰 회사에 들어갔으니 지금 마음에 그게 없다면 전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력들이 있으신 거니까 그 실력으로 그게 내 소망이든 꿈이든 상관없이 그걸로 조금 돈을 버셔라. 언제까지요? 내 안에 확신이 생겨서 그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까지. 그리고 또 주말에 쉬잖아요. 또 큰 회사 반드시 쉬잖아요. 그럼 그때 또 알아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큰 회사에 뭐가 있는지, 세상에 뭐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지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거 알아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 아세요? 저희 2시에 시작했어요. 지금 4시 38분이에요. 보통 시간이 다 거의 끝날 무렵이에요. 여러분이 거의 2시간 38분을 들으셨어요. 쉬는 시간 빼고 2시간 반이나 들으셨어요. 콘서트도 2시간밖에 안 해요. 88,000원인데 여기 44,000원인데 2시간 38분이 지났는데 여러분이 혹여나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는 않고 그냥 툭툭 지나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우리가 집중했기 때문이래요. 사람은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간대요. 시간이 빨리 가는 현상을 뇌는 재밌다고 생각한대요. 재미를 느끼는 뇌는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를 지우고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은 다이돌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유명한 대학 가고 유명한 회사 가는 게 우리의 절대적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지나가는 타겟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은 자기의 고유한 코드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은 그거를 말해주고 관심 가져라 라고 하는 교육 제도가 아닌 곳에서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국민학교에서는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나이 또래는 그걸 해라 라고 배웠어요. 여자면 그걸 해. 남자 새끼가 왜 그래? 그걸 배웠어요. 너의 이름이 뭐예요? 너의 소망이야. 무슨 뜻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번역하면 이 말이에요. 너의 소망은 무엇이니? 왜냐하면 이름은 부모가 소망을 지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20살 넘었으니까 자기의 이름은 마음에서 자기가 져야죠. 김창옥은 부모의 소망이에요. 창성해라 구슬처럼. 구슬처럼 크게 되라. 그 뜻으로 부모가 지은 거예요. 김미자. 그냥 장명소에서 5,000원 주고 지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부모의 소망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그러면 가명으로라도 자기의 이름을 지어야죠.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Who are you? 너 누구야? 라고 말할 때 가장 비슷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나의 소망은 이것이야. 난 이걸 바라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내가 시간 빨리 가는 지점이야. 그러면 시간은 뭐냐?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장소에 갈 때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다 각각 우리가 다르거든요. 그게 1차.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돈이 안 되는데도 하고 싶어. 눈물이 나고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그걸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건 진짜 그 사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할 때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사주고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루이비통 사주고 자랑하지 않아요. 야, 이거 루이비통이야! 이러지 않아요. 자기야 미안해. 더 좋은 거 못 사줘서. 다음에는 비닐이로 사줄게.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많은 걸 해주고 더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고, 두 번째 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거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아까워하고 시간을 아까워하고 워라밸을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 더 못해서 너무 나 회사 가가지고 더 일 많이 할 건데 나 오늘 늦게 일어났어. 정시 출근. 짜증나.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걸 만나실 수 있길 바라요. 회사 안에서든 회사 밖에서든. 그래서 윤동주의 십자가가 그 의미래요.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왜 행복하대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가치를 느끼는 대상을 갖고 있는 자래요. 자기 소망, 자기 사랑이 있는 자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20대에 알기 어려웠어요. 왜? 10대 때 그걸 얘기하거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부잣집에 시집 가고 그냥 이쁜 여자하고 뭐 장가 가고 결혼하고 그래서 했는데 뭐야?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니네. 그럼 나 다음은 뭐야? 그렇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분께. 좋은 학교 들어가기에 정말 많은 애썼다.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기에 또다시 애썼다. 그러니 삶은 절대 헛산 게 아니다. 그러니 이제 그 자산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조금씩 찾아보자.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에 들어가신 거 축하드려요. 그리고 소망을 찾으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역시 또한 인생을 걸고 두 분에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우리 회사분들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까요? 네, 그러면 두 분만 빼고 나머지 분 다 모자이크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나님, 용기를 주세요. 근데 한 분이 더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시험관 시술 난임하러 왔다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용기를 주세요라고 적었어요. 이거 다른 분이죠?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같은 분이에요? 근데 왜 이걸 두 개나 썼을까요? 두서가 없어서 이렇게 의학 이게 좋아서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가격이 싸서요. 10만 불 든대요. 한 번 하는데. 1억 한 몇 천만 원? 네. 미국 어디 계세요? 뉴저지요. 발음이 상계동 같은 느낌이 저는 지금 드는데요. 뉴저지. 올해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2011년에 결혼했어요. 저희 집에도 아이가 있는데 저희도 이게 안 돼서 병원에서 낳은 아이예요. 지금 몇 번째세요? 이렇게 트라이 하시는 게? 2번이요? 두 번째. 네. 근데 몇 번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요. 그 돈도 돈이고 네. 또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세 번째. 세 번째 되었어요? 네, 세 번째에서 생겼어요. 네. 우리 스태프분 책 하나만 주시면 제가 선생님 사인 하나 우리 아이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부적을 써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이 낳으시면 창옥이라고 하라고요? 옥자를 꼭 하나 넣어주세요. 네. 제 이름은 써놨고 제가 원하는 글 써드릴게요. 글쎄요. 글쎄요라고 써요? 평안과 사랑이 가족에게 충만히 오시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던 시기에 출퇴근길 교수님 강연 보면서 극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같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어떤 느낌들을 많이 받냐면 제가 저한테 불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의 처음이 어디냐면 이제 엄마 아빠가 다투시는 데에 거기서 생겼나 봐요. 아빠가 이제 막 어떻게 막 뭘 할 것 같고 그때는 나는 너무 어렵고 아빠는 너무 무섭고 그리고 뭐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이제 어리니까 어떻게 내가 뭐 이렇게 지금이면 뭐 여기서 뭐 안 되면 뭐 다른 지방에 가서 뭐 농사 짓고 뭐 살든 뭘 하든 하지 이런 게 대안이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의 그 전쟁 속에서 그 아이들이 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그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언제 포탄이 떠질지 모르겠고 그럼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이 우리를 성장하기도 해요. 불안하니까 불안함을 없애려고 뭘 준비해야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래서 전부 다 좋아졌는데 그러면 어떤 불안이 생기냐면 전에는 없었던 불안이 생겨요. 그게 뭐냐? 내가 좀 노력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이 온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에 있는 불안함과 또 다르고 강력한 불안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요즘 시도해보고 있는 건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경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감정으로? 어색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색하게 해야 돼요. 절대 그게 한 번에 좋을 수는 없어요.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고 달라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의심이 들어요. 이 새끼가? 그렇잖아요. 인간이 갑자기 평안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상황이나 좋아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이 분위기를 어색하더라도 그걸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조금씩 그거를 이렇게 주의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 짤이 많은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람한테 계속 학대를 당하던 개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꼬리를 엉덩이 밑으로 놓고 막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면 계속 이래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계속 이래요. 아유 괜찮아. 심지어 물려고 돼요.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까 애가 서서히 긴장을 풀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사람한테 상처당했던 개들이 누군가 친절하게 이렇게 손 내밀어준다고 갑자기 절대 못 와요. 몸에 더 긴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필요해요. 그러니 불안을 많이 경험하셨다면 가끔씩 본인이 평안하고 좋아하는 것에 어색하게 정기적으로 가보자는 거죠. 저는 요즘에 시도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사우나 하기요. 사장님이 자꾸 사우나에서 말 걸어서 어제는 모른 척 했어요. 어색해도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안하다 살다 가기엔 너무나 짧고 소중한 우리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색하더라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 달에 일주일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뭐 일주일은 다 못 될 때도 있고 한 3, 4일만 있을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꼭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의 큰 분수령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겨울이 밤에는 이제 제가 조금 주로 시내에 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를 7년 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뭔가 좀 사람들하고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떠세요? 들어요?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싶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인상을 봤는데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회로부터. 살다 보면 이제 그런 날이 저는 올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이 올 거라는 걸.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날이 좀 왔어요. 좀 피곤하고 힘들었나 봐요. 근데 거기가 그래서 보통 추워요. 이제 또 제주도가
이상하게 추워요. 시골이 또 추워요. 도시보다. 근데 제가 요즘에 한 몇 년 사이에 정말 이거는 사기를 잘했다, 돈 주고 사기를 잘했다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목난로, 두 번째는 음식물 분쇄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이제 뭐 아무데나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시골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음식물을 분쇄해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뭘 음식을 조금 이렇게 두고 뭐 안 버리고 가면 이제 한 3주 만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초등학교 곤충 채집 같은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이제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를 애들이 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들고양이도 있고. 그래서 음식물 처리하는 그거는 정말 돈 주고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또 잘한 거는 화목난로를 산 거예요. 근데 화목난로는요, 진짜 떼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해보세요. 아파트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세요. 근데 그 화목난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간단한 노동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생기면 그 재를, 거기가 마당이 좀 있어서 제가 식물에게 좋대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뿌려주고. 진짜 너무 좋아요. 불 타닥타닥 타는 거 보면서. 근데 그걸 하다가 뭘 하나 알았어요. 큰 나무를 태우거든요. 처음에는 그 난로, 그 땔감 팔아요. 땔감 팔아서 여러분 나무 좀 이렇게 떼보셨어요? 좀 느낌이 뗀 분들인데 약간 좀 그런 좀 시골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저도 사실은 시골에서 자랐지만 어려서 불을 떼진 않았거든요. 연탄 갈았어요. 연탄. 그래서 연탄 사가지고 번개탄 알죠? 요만한 거, 이렇게 얇은 거.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넣어가지고 연탄이 이렇게 살아나는 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전 이렇게 장작대는 집에서 잔 건 아니거든요. 시골의 할머니 집은 그랬지만. 근데 이제 장작을 처음 떼는데 이것도 노하우가 필요해요. 장작이요, 한 번에 잘 안 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장작이 이렇게 그 큰 나무가 탈까요? 예? 오, 어머니 아신다. 남편을 불쏘시개로 쓰고 싶다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로 들어가지고 지금 불쏘시개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뭘로 썼냐면 나뭇잎이나 신문지 이런 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는 연통이 있기 때문에 신문지나 뭐 다른 거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 쓰레기 막 박스 같은 것도 제가 처음에 태웠거든요. 근데 그러면 연통이 막혀요.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청소하려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전문적으로 배웠는데, 큰 나무는 처음부터 불에 타지 않아요. 그래서 불쏘시기가 있어요. 나무를 잘게 좀 이렇게 아주 슬라이스 쳐가지고 크로아상 같은 거, 크로아상 핀 느낌 아시겠죠? 먹는 거 얘기하시니까 바로 아시네요. 크로아상을 핀 느낌의 나무 판때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놓고, 근데 그것도 불에 잘 안 붙어요. 그럼 뭐가 나온지 아세요? 요즘에 고체 연료요? 토치. 기름을 부어요, 거기다가? 화목난로 안에다가? 약간 스님 불 들어갑니다 이건데. 착화제라는 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착화제. 근데 그 착화제라는 게 뭐냐면요, 대패로 깎은 얇은 나무를 똘똘 뭉쳐서 그 안에 어떤 불에 잘 타는 성분을 이렇게 딱 녹인 것 같은, 촌농 같은 진한 거를 녹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불을 탁 붙이면 1초, 2초 안에 탁 불이 붙고,
이게 화력이 좋으면서 불쏘시개를 태우고 이 불쏘시개가 큰 나무를 태워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보기에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잘 불이 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신 많은 것들을 보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묻는 게 우리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렇게 좀 큰 원목 나무를 갖고 있는데 내 삶에 불이 잘 타지 않아요. 목표도 사라졌고 열정도 식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의지가 있어요. 내 삶이 다시 생명력 있게 좀 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나무는 있는데 큰 나무에다 그냥 불 지피니까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의 착화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공기구멍 조절을 잘해야 돼요. 딱 이 두 개. 착화제하고 불쏘시개를 쓰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맞춰라요? 공기가 이렇게 통해야지 우리한테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럼 그 착화제가 뭘까요? 전 여러 가지의 착화제가 있는데 그냥 제가 하는 일이 그 착화제 역할을 하는 거구나. 내가 그걸 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여러분이 웃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 붙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 싹 통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웃네요. 지금 웃었죠? 웃는다는 건 바람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을 다시 불붙이고 싶거든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어요? 웃게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유튜브에 여러분을 웃게 하는 것을 보셔요. 네? 김미경 TV요? 김창욱 TV? 그러면 김창욱 TV 계속 말하지만 그러면 김창욱 TV를 구독하면 비슷한 결을 또 추천해 줄 거예요. 김미경 원장님 TV 150만 넘었더라. 우리 셋째 누나도 김미경인데. 그럼 김미경 TV에 가서 여러분이 뭔가 웃게 되거나 도전을 받게 되거나 감동을 받게 되거나 그렇다면 여러분의 거기에 또 그 공기구멍이 통할 거예요. 그게 착화제고 그게 우리의 숨구멍이에요. 그걸 초반에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늘 말씀드리지만 뭐가 착화제냐? 뭐가 내 삶을 그냥 나무통같이 그냥 너무 좋은 원목이지만 불붙지 않는 내 삶을 태우냐? 시간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시간이 빨리 가. 그 일을 했는데 시간이 빨리 가. 그 장소에 갔는데 시간이 빨리 가. 그게 여러분 착화제예요. 그걸 초반에 자주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밥은 하루에 몇 번 드셔요? 네? 3번이나 잡숴요? 한 번만 잡숴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아니 진짜 안 죽어요. 진짜 건강해져요, 진짜. 근데 우리는 꼭 밥 먹는 거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처럼 그 착화제를 지켜버리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려고 할 때 마냥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 느낌을 믿어야 되냐면 끝날 때 느낌을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콜라는 마시려고 할 때 좋아요? 마시고 나서 좋아요? 마시려고 할 때 좋죠. 인스턴트 음식들은 먹으려고 할 때 좋아요? 먹고 나서 좋아요? 맞아요.
운동은 가려고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끝나고 기분이 좋아요? 끝나고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하면 우리는 하려고 할 때 좋은 걸 해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하는 법입니다. 하려고 할 때 기분이 좋은 게 있고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은 게 있는데 끝나고 나서 좋은 게 진짜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술은 마시려고 할 때가 술 마시려고 딱 그 술 모임에 딱 가려고 할 때가 좋아요? 아니면 비둘기 밥 줄 때가 좋아요? 에? 가서 비둘기 밥 줄 때? 그쵸? 이제 명확하죠?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려고 할 때 좋은 건지 헤어질 때쯤 좋은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 구분되실 거예요. 옛날에 저희 교수님이 해준 말이 그거거든요. 노래를 할 때 끝이 열리는 느낌으로 해라. 창옥이. 예, 교수님? 끝이 열리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음악이다. 마무리처럼 하지 말고 끝이 열리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복이 결국 우리 인생이 되거든요. 어제의 나와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나래요.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그냥 제가 했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 먹은 음식은 내일의 나. 근데 끝이 열리는 것도 제가 보기엔 주로 다 먹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라 만남, 장소, 그런 일. 그게 제가 보기엔 영혼의 착화제예요. 그리고 영혼의 그 숨통이에요. 만나면 시간 빨리 가는 사람을 두시면 좋고, 사람이 어렵다면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하면 좋죠. 그게 착화제고, 그게 강한 화력으로 우리를 탁 태워줄 거예요. 제가 그 다른 채널 하나 오픈할 거거든요. 소개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강연은 선천적으로 강박증이 좀 있어요. 제가 강의를 재밌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성과를 내고 싶어 해요. 그게 되게 세요. 그래서 저한테 강박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재밌지 않는 순간을 잘 못 참아요. 그럼 딱 이렇게 치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다가 강박증도 생겼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제인데 그냥 김창옥 TV는 계속 강연하고 재미없는 김창옥 TV를 하나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말하지 않고 그냥 솔직한 제 정신치료를 시작으로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채널에서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미리 말하고 재미있는 걸 원하시면 여기는 안 맞다고 말하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의 채널 2개를 갖고 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사람에게 좀 맞춰주는 채널, 하나는 철저하게 자기에게만 맞추는 채널. 여러분 너무 맞춰주고만 인생 사셨으면 본인한테 좀 맞춰주는 마음의 채널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본인에게만 맞추셨다면 남에게도 좀 맞추는 채널 하나 하십시오. 본인에게만 너무 맞추면 여러분 행복하고 주변 사람 말라 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는 뒤끝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뒤끝 없어. 나는 진짜 뒷말 안 하잖아.
내 주변 사람만 다 뒤질 뿐이야. 나는 뒤끝 없어. 이러는 사람이 있고 남한테 다 맞춰주고 상황에 맞추고 분위기에 맞추고 자기 해야 할 일 하고 눈치 보고 자기의 숨 참고 그러다 어느 날 나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는 걸 알고 마음이 스산하고 내 시간은 어디로 갔나 생각이 들고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자기에게만 맞추는 채널 하나. 그 채널은 재미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소수가 재미없는 재미를 좋아할 거기 때문이에요. 좋아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치료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채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안 좋은 댓글 다는 사람 바로 차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단이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말을 너무 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 제 말 듣고 얘가 말하면 얘 말 듣고 엄마가 말하면 엄마 말 듣고 상황이 말하면 상황의 말을 듣고 시대가 말하면 시대의 말을 듣고 결혼해서는 또 이 말을 듣고 환경이 말하고 보이지 않는 소리가 말하고 그걸 다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다 차단해 버리세요. 그리고 자기에게만 맞추는 채널. 재미없고 인기 없다 하더라도 그 채널을 저는 이제 시작할 거고 그 모든 시작은 저의 치료와 저 자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직장 다닐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직장 출근하면서 아 가을이다 너무 예쁘다 막 이러는 사람 있고 회사 가서는 또 일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또 집에 와가지고 뭐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막 그 영화도 한번 일찍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근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점심에 뭐 먹지?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아 오후에 또 일해야 되네. 일하면서는 저녁에 뭐 먹지? 그리고 퇴근하고 나선 아 내일도 출근해야 된다. 정말 짜증난다. 회사에 벼락이나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월급 주면서. 그럼 열심히 일할 땐 아 휴가 언제 가지? 결혼 안 했을 땐 아 얼른 결혼하고 싶다. 결혼해가지고 아 얼른 이혼하고 싶다. 계속 마음이 자기의 몸이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 있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 시절에.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그 시절이 지금 여기가 좋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어렸을 적에 지금 여기가 좋았다면 우리는 뒷발꿈치를 땅에다가 대고 살았을 거예요. 왜? 지금 여기가 좋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여기가 불안하거나 불편하거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 수 없으니까 자꾸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좋아질 거야. 아이가 졸업하면 좋아질 거야. 학교를 마치면 성인이 되고 내가 돈을 버는 날이 오면 좋아질 거야. 아, 지금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사는 때가 이때가 불편하니 내가 결혼하면 좋아질 거야. 지금 결혼 생활이 지옥 같으니 이혼하면 좋아질 거야. 지금 여기는 아니야.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1번, 강사님 저는 20대 때는 20대를 살았고 10대 때는 10대를 살았고 저는 지금 그리고 여기 영어로 하면 now and 이 정도 영어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실 거예요. Now and here. 저는 지금 여기에 주로 살아온 편인 것 같아요. 라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셔요. 지금 저희가 한 250명 정도 오셨는데 15분 정도 손을 들으셨거든요.
이 정도는 교정시설보다 낮은 퍼센테이지예요. 제가 교정시설에서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자, 강사님, 저는 지금 여기보다는 비전으로서든 아니면 걱정으로서든 생각이 나중 거기나, 나이가 먹으면 어디로 또 가는 줄 아세요? 과거로 자주 가는 분이 있어요. 아, 그때 그래도 돈 없을 때여도 그때가 좋았네. 생각해 보면. 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마이크 한번 우리 맨 앞줄에. 일산에서 온 박솔비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솔미 친구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할 때 고개를 정말 동의해서 끄덕거렸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가 좀 더 지금 고등학교 때보다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중학교 때가 더 힘들었는데 약간 뭔가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적응 안 되는 것도 있고 중학교 때 친구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은 좀 어때요? 서로 경쟁이나 질투 같은 게 더 많나요? 연기과인데 약간 항상 저희 오디션을 보거든요. 학교 내에서. 그러면은 좀 경쟁도 있고 그 날짜가 다가오면 예민해지거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저 들었죠? 고등학교 1학년도 중학교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가. 그때 경쟁이 덜하고 그냥 친구로서 뭐 쟤랑 나랑 경쟁해서 그 배역을 따고 연극에서 그 작품에 그걸 따고 그걸 생각하지. 그 생각하는 순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 얘기해야 되나? 선생님한테 제 담배 핀다는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그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피곤해지는 날이 온다고요. 아, 피곤하다. 아, 정말 피곤하다. 고등학생도 생각하는데 성인들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나겠어요. 아, 결혼하기 전이? 아, 그래도 자유로웠지. 결혼해 보니까 결혼. 뜻이 뭐예요? 결국 혼자구나. 이혼은 뭐예요? 이제부터 혼자구나. 재혼은 뭐예요? 제대로 혼자구나. 도대체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 질문을 하는 건데. 야. 그러면 이제 또 아이 없을 때는 아이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 막. 그래서 뭐 약도 먹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아이 생겨가지고 아이 크니까 다시 놓고 싶다 이 새끼. 정말 지혜비 같은 놈 말 쳐 지랄 안 들어먹고. 진짜. 엄마 너 낳고 짜증이 이렇게 늘었어. 걔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걔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괴물을 깨워준 거예요. 그 문을 열어준 거라고요. 지옥 문을. 엄마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도록. 그 애 안 낳으면 그 문 잘 안 열리거든요. 결혼 안 해도 그 문이 잘 안 열려요. 인간은 관계를 맺어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지옥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상대방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 당신 만나기 전에는 나 진짜 이렇게 성질을 내볼 일이 없었던 여자야. 그 문 열어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고. 작은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모습대로 앞으로도 살고 싶나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는 것 같이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 제가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으로 아이들이 살기를 바라시나요? 이렇게 우울한 콘서트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유튜브 콘서트 밝은데 아니요.
여성분 목소리에서 바리톤 음성이 나는 건 처음이네요. 아니요. 아니요. 자, 1번. 지금 40세이고 50세이고 60세라면 내가 40년 살아온 방식으로, 내가 50년 살아온 방식으로 앞으로 50년도 못 살 거예요. 저 50 살았는데 무슨 제가 앞으로 50 살겠어요? 예? 예언자인가요? 깜짝 놀랐네요, 제가 순간. 제가 50살 살 수 있겠어요 했더니 살아요. 살아! 나의 눈을 쳐다봐. 너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 앞으로 100살까지 살 거야. 살아! 무조건. 그중에 인간은 3분의 1을 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럼 100년 산다고 칠게요. 50년 남았어요. 50년에 3분의 1을 잔다고요. 17년 정도를 수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2년 남은 거예요. 100살 산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 나머지의 시간들을 그렇게 살고 싶니라고 제가 저에게 넌지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습관대로 살거든요. 하던 대로 해야 편안하다고요. 오디션 같은 거 보러 갈 때요, 콩쿨 보러 갈 때 평상시 자기가 잘 입었던 옷 입고 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뭐 옷 차려입고 그러면 나같지 않고 불편해서 퍼포먼스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날 앞두고 막 중요한 시합 앞두고 막 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욕 안 하는 사람이요? 그런 더러운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결혼식 날 전에 목욕 안 해요? 그래야지, 나 결혼식 날 너무 특별하게 보이면 불편하니까 나 목욕도 안 하고 나 일주일 전부터 목욕 안 하고 나 그냥 결혼식에 가야지. 그렇죠. 갑자기 머리를 자르거나 손톱을 막 자르거나 이런 거 안 하려는 분이 있다고요. 그런 걸 믿기도 하고. 그냥 나 하던 대로 갑자기 안 먹는 음식 먹고 중요한 행사 가고 싶지 않아. 사람의 몸은 하던 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편안하다고 느껴요. 편안하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편안한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보면 길들여졌거나 익숙한 방식에서 나오는 편안함이거든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에, 어떠한 삶에. 근데 항상 지금 여기가 불안해요. 그리고 이 방식대로 앞으로 계속 살고 싶냐고. 저는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예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자, 정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죠.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실 분은 이 음악과 메시지를 기억할 거예요. 당신의 선택은 두둥. 아는 분 있나요? 나이 잡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살 건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 자녀나 내 후배 세대들이 살았으면 좋겠는지. 창호가 넌 어떻게 살아왔니? 난 생각이 많은 것 같아. 몰랐어요, 생각이 많은지. 네. 여러분, 예쁜 여자들이 자기가 예쁜 걸 알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은 화가 나 있단 말이에요. 화가. 이쁜 여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화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먹어도 살도 안 찌는 년들? 그게 오늘의 결론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잘 인식 안 하거든요. 진짜 사실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원래 잘 생각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가변적인 것들을 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도 보면 제자들이 뭐 막 귀신도 쫓고 막 환자도 일으키니까 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막 저희가 했는데 귀신도 쫓고 막 환자도 일어났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 저기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근원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되게 가변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변적인 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면 되게 근본적이고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미 그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네.
선물로 이런 걸 알 때 가변적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놓을 수 있어요. 더 큰 걸 보니까 작은 걸 놓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놔야 잡을 거 아닙니까? 이거 쥔 채로 더 큰 거 쥐려고 하면 번민이잖아요. 그건 비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게 묻거나 때가 되셨다면 직면하는 거죠. 넌 어떻게 살아왔냐고. 여러분이 주신 글입니다. 요즘 취업 준비로 마음이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일할 곳은 있는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늦게 잠드는 때도 많아집니다. 저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로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20대에게 선생님의 위로 한마디 많은 도움이 될 듯하여 몇 자 적어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만으로 26살인 김민정이라고 하고요.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에 잘 가지 않고 뭐 독서실 가거나 집에 혼자 있거나 하는 시간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내가 나를 받아줄 회사가 과연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만으로 26? 네, 26. 네, 20대가 만 얘기하는 건 오늘 처음 봤습니다. 주로 40대 넘어야 뭐 만 나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20대인데도 만인 걸 많이 강조하시고 그리고 되게 예의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의견이 명확하고 고집과 신념이 확실하고 센스가 있지만 본인의 의지도 명확하시죠? 맞습니다. 네. 우리 여성분이 얘기하실 때 나오는 목소리나 말투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더라도 본인 일을 해도 잘할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회사에 못 들어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결국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능력을 26살에 갖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도 필요하지만 뭐 만 나이를 얘기 안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좋은 에너지를 부모님께로부터 아니면 하늘로부터 선물 받으신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학습하는 능력보다도 자기가 주체자, 주도자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직원도 사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여기서 회사가 차려준 여기에서 내가 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왜 사장 눈치를 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사장이 못 알아주거나 그 회사가 못 알아줘요. 그럼 못난 사장과 못난 회사예요. 그럼 나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오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력이잖아요. 그 실력을 그 회사에서 쌓을 대로 쌓아서 나오세요. 그러면 정말 괜찮은 회사나 사장이 있으면 아마 알아줄 거예요, 우리를. 그래도 못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조그맣게라도 창업하면 돼요. 그러면 고객은 반드시 알아줘요. 제가 보기에 고객이 가장 뛰어난 사장이에요. 전 지금 제가 말하고도 놀라버렸어요. 모든 직장인도 다 자기 사업가예요. 왜 내 시간 내고 내 사업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해봐서. 그리고 만약에 여기 회사에서 필요한 배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기회비용 더 내고 배우세요. 그리고 사장처럼 일하는 직원한테 사장은 절대 그 일만 시키지 않아요. 그 다음 뭐를 또 기회를 줘요. 괜찮은 회사라면. 괜찮지 않으면 나오세요. 몸에 이미 습관이 되어서 또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20대 때 우리가 충분히 이런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생각해요. 머리가 발달한 사람일수록 더 고민해요. 그리고 우리의 성장 환경이 뭔가 이렇게 좀 주의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자랐다면 우리는 또 더 눈치를 볼 확률이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거 책임져야 돼.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될 때는 몸을 써라.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 없다. 그건 마치 구멍 뚫린 소쿠리로 이렇게 공중을 막 푸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녁에 뭐 하냐고 그랬더니 어두운 게 오는 게 싫어서 어둠을 풀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리 가! 저리 가! 구멍 뚫린 소쿠리로 어둠을 풀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생각으로 생각을 잡으려는 거예요. 생각의 대부분은 허상이거든요. 실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몸을 쓰는 거예요. 몸 쓰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노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거 하면 효과는 더 좋아요. 뭐 설거지 같은 거, 집 청소.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지금. 자, 그럼 몸 쓰는 거 뭐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헬스. 네. 좋아요. 그건 잘 맞아요?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생각이 들 때는 헬스를 하세요. 집에서 푸시업 같은 거 300번씩 이렇게 하고 자야 돼. 그리고 찬물에 샥 샤워하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필요한 생각만 남게 될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생각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좋아하는 운동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단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은 정기적으로. 뭐라고요?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삘 받은 날 하고 그리고 또 삘 떨어지면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으면 진짜 삶의 계단식 발전 반드시 올 겁니다. 생각이 뇌 에너지 엄청 많이 쓰거든요. 엄청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막노동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막노동 막 해보거든요. 3년째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을요. 그거는 이제 피로하잖아요. 그럼 끝나면 정신이 돌아와요. 근데 생각만 막 많이 하잖아요. 이건 진짜 우리의 뇌를 상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만 26살에 이런 강연을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인 삶에 이미 모든 의식과 이미 어른된 생각이 있으니 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73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8. 올해 50이 됐더라고요. 제가 앞에 숫자가 참 5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 했는데 이제 저희 또래가 이제 50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20대, 30대 이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이제 나는 것들이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나 이 생각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로 마음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자주 돈을 쓰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다면 마음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돈 쓰는 게 마음이, 돈을 어디에 많이 쓰세요? 예? 약 사는데요? 어머니 맞아요? 약 사는데 돈 많이 쓰신다는 거죠? 또요? 어떤 분이에요? 운동이 많이.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더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뭐 운동, PT를 받거나 그런 클럽에 회원권을 끊거나 운동 관련한 옷이나 장비 같은 거를 할 때는 별로 돈이 안 아까우신 거죠. 제일 크게 써본 게 뭐예요? 돈 액수. 100단위? 운동해요?
뭐요? 레슨 받는 거? 저도 레슨 해줄 수 있는데. 100단위. 와. 그럼 진짜 거기에 마음이 있으신 건데. 그런 거 같죠? 순서를 소개할게요. 1번, 돈을 쓴다. 2번, 정기적으로 돈을 쓴다. 3번,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 지점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자, 이제 탁탁탁 나오시죠? 저는 그게 명확해요. 돈을 쓰고 그 지점에 반복해서 쓰고 안 아까워해요. 돈 있으면 나 더 썼을 텐데. 1억짜리 PT 받을 건데. 타이거 우즈한테.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아깝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그 지점, 그 마음의 지점이 있다. 자, 지금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알아요? 세 번째 줄 이상으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앉은 분들이 이상하게 많이 쓰는데, 우리 맨 앞에 앉으신 우리 여성분 마이크 한 번만 우리 주실래요? 우리 선생님은 언제부터 그 지점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성인이 돼서 돈을 번 이후부터 제 돈으로 뭔가를 사면서부터 뭐예요 그 지점이? 어떤 거에 썼냐고요? 네. 책? 책?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 진짜 너무 근데 뭐 요즘 취미 우표 수집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책. 자, 그러면 책을 한 얼마 정도 사는 거예요? 보통 돈 이렇게 쓰시는 게? 제 수익의 한 20%? 한 달 수입의 20%를요? 한 달에 50만 원 버는 건 아니잖아요. 20%는 엄청 큰 건데? 제가 책을 써서 그래요. 책을 써요. 오늘 제가 할 얘기를 선생님이 딱 해버리셨네. 원래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산 거예요? 책을 사시다가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책을 사다가 다 좋다. 선생님은 되게 행운아.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사람은 그 여자는 뭘로 산다고 해요? 네? 어머님 무슨 세대세요? 제가 보기에 MZ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폭탄 세대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냥 MZ는 귀여운 거고 돈으로 산다. 저는 돈은 바닷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수영하는 거예요. 수영하는 거. 근데 놀라운 건 수영하면서 목마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하면서 뭐 하다고요? 목마르다고요. 그 물 위에 떠 있는데 목이 마르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생의 돈과의 상관관계인 것 같아요. 돈이 풍족해도 목마를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하면서 목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냐라고 하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마음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사랑은 각자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마다의 고유한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도 몇 종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돈을 쓰게 되고, 근데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해서 쓰고 싶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야, 나 돈 썼어 라고 째는 게 아니라 아, 더 못 써서 아쉽네. 더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싸울 때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거는 해준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해줬다면 사람은 보통 자기가 한 것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모자라. 왜? 내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못 줘, 더 못 줘서 미안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런 대상, 자기 대상을 만날 수 있으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매우 럭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해줘서 미안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게 아니라 더 못해줘서 미안해라고 자기가 뭔가를 해주면서도 더 못해줘서 미안한,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나 그 대상을 갖고 있는 삶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짧은 인생에 너무나 멋지게 살고 너무나 행운 같은 삶이라는 거죠. 앞으로 50년 있으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에서 뒤진다고요? 살아있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오늘 10대 17, 18 왔으니까 그 친구들은 살아있고 60년만 지나도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인생은 여기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3분의 1의 시간은 대부분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순수한 시간으로는 저희는 40년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대개 3, 40년에 저희는 다 이제 시간의 한정판 다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샤넬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샤넬이 명품의 반대말은 천박하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럭셔리라는 말의 반대말은 천박함이 아니라 흔함이다. 흔함. 그래서 정말 좋은 브랜드에서 정말 좋은 한정판이 나오면 몇 장 안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거 아시아에 새 좀 들어왔는데 고객님 너무 잘 어울리신다. 그래서 사가지고 고객님 나가면 밑에서 하나 또 꺼낸다고요. 이렇게. 자, 이거 아시아에 몇 점 없고 세상에 몇 점 없는 거, 근데 우리의 시간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괜찮게 진짜 나이스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더 해주고도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안타까워, 나 더 해주고 싶었는데, 그 자기 대상을 가진 사람이 진짜 삶이 럭키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지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쓰고 싶고 반복해서 쓰고 싶고 쓴데 더 쓰고 싶은. 근데 우리는 삶을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진짜 중요한 건 학교에서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엔 학원에서 배워도 그만일 걸 알려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 세대에 살은 것 같아요. 58명 정원일 때 애들 겁나 많고 선생님이 이렇게 쓰다가 분필로 애들한테 던져서 맞히고, 김창욱 나와. 저는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다가 선생님한테 옛날에 그거 이렇게 당구바따로 맞았거든요. 빡빡빡 들어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그럼 애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웃어버려. 나와, 김창욱 다시 나와. 다시 나와.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이 나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진짜 선생님 영상 보신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어쨌든 진짜 중요한 거는 학교 다니면서 잘 전 못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선생님들의 나이가 되어 보니.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걸 소개할게요.
몇 가지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여행을 시작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알리는 게 아니라 보통 뭐를 하냐면 너 이과야? 문과야? 너 인문계야? 실업계야? 전 실업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계 가면서 벌써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난 실업계구나. 가방에서 인두가 나오네. 친구는 농고 다니고 또 친구는 상고 다니고. 저희 때는 주판 많이 했거든요. 주판. 저희 누나 둘 다 여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판 되게 미끄러워요, 뒤집으면. 그럼 제가 누나 주판 2개로 이렇게 하다가 뒤에 대가리가 한번 까진 적이 있어요.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4전 탁탁 하고 주산부기 학원 다니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됐어요. 삶의 주체자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큰 왁구 2개를 정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 빠가야. 빠가가 뭐예요? 바보. 근데 좀 뭐 바보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느낌이. 빠가야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빠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기존 제도에 적응을 잘 못하고 성과도 안 나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심이 올라가. 그러니까 남하고 연합을 못해. 그리고는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과도 아니고 문과도 아니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저의 마음은 이과에도 있지 않고 문과에도 있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해버렸어. 너 이과야, 문과야? 너 예체능이야, 뭐야? 나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나 모르지. 나도 내가 모르겠는데. 근데 성과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착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자기의 동기부여가 안 돼도 꾸준히 하는 애들을 어른들은 또 착하다고 해요. 아우, 착하다. 그럼 애는 이 칭찬을 받으려고 아닌데도 계속해. 아우, 착하다. 아우, 우리 딸 밥 잘 먹어서 착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착하다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아우, 착하다. 아우, 엄마 말 잘 들어, 착하다. 아우, 제발 그 착하다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주체자로 만들어주는 게 전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감탄이 좀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너무 오래 했어요. 시간은 지났고 나는 나이를 먹어버렸어.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억울해. 억울하면 뭘 받아야 돼요? 보상을 받아야 돼요. 보상은 되게 즉각적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해주는 보상이 뭐예요? 액세서리. 남편 몰래 샀어요, 안 샀어요? 샀구만. 샀어. 즉각적인 보상은 음식, 술, 담배, 환각류의 모든 장르들, 쇼핑, 도박, 게임. 바로 즉각 보상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장르의 것들이 되게 괜찮은 선물이면요, 우리가 이제 구분을 잘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 목마르면 구분을 잘 못해요. 이 끝이 뭔지를.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그냥 확. 그러니까 그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저녁엔 의자 사지 말고, 배고플 땐 장을 보지 말고, 외로울 땐 야동을 보지 마라.
외로울 때 연애를 시작하지 마라. 그럼 연애는 언제 하면 좋겠어요? 예? 혼자 있어도 안 외로울 때. 그때가 사람을 가장 잘 보는 상태. 배가 부를 때가 가장 필요한 음식만을 고르는 상태. 아침이 가장 편안한 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배고플 때 장 보고, 저녁에 의자 사고, 외로워서 남자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고요? 오늘 남편하고 온 거 아니죠? 근데 또 AS 편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인생 한 번 뭐 잘못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의 사랑을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은 그 본인의 돈 쓰고 반복해서 쓰고 아깝지 않은 걸 썼는데 그것이 돈을 만드는 되게 이상적 현상에 이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유튜브는 세상을 되게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유튜브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유튜브는 핵심이 뭔 것 같냐면 자기의 명확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테마를 뭘 잡아야 되냐 이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테마는 의미 없어요. 자기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유튜브를 보면서 봐요. 이 사람이 이걸 정말 사랑하네. 그리고 사람들도 다 자기 사랑을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막 혹등고래 보여주고 막 설표본 막 돈 어마어마하게 떼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별로 안 봐. 근데 뭘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요즘에? 어떤 아저씨가 아파트에서 오리 키우는 걸 그렇게 많이 봐요. 아저씨가 오리 키우고 있어. 오리 한 마리, 그냥 오리요. 그 알 부화하는 것부터. 그리고 오리 이제 부화하니까 이게 껍질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껍질 이렇게 벗겨주잖아요. 그러면 100만 명이 봐요. 오리 껍질 벗겨주는 거. 그리고 이 아저씨가 그 오리 데리고 양평에 가가지고 막 오리가 너무 좋아해. 아저씨랑 오리랑 둘이 막 물에서 드러나와. 200만 명이 봐요. 이거 누가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에? 이런 영상 누가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남편이 그 오리 껍질을 벗기는 걸 보고 있다고요. 오리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핸드폰으로 주댕이 까고 오리 양평에 오리 간 거. 예? 근데 저는 사람들이 그 오리를 보는 것 같지만 오리를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자기 사랑을 보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질라도 괜찮아요. 진짜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건 완벽함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이 너무 완벽한 남자의 프로포즈를 원하는 게 아니래요. 너무 완벽해. 그러면 이제 뭔 생각이 들어요? 이 새끼가 여러 번 해본 것 같은데, 이 새끼가. 너무 깔쌈해. 멘트도 찰지고, 이 새끼가. 어떤 년들한테 없나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오히려 의심만 들어. 어때야지 더 진짜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이 남자가 진심인데 막 어설퍼. 막 저기 막 프로포즈 막 이거 막 바나나 맛 우유 안에다가 반지 넣어놓고 막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 새끼 어설픈데만 티파니를 넣어놨네 이 새끼가. 뭔가 어설퍼. 제가 보기에 삶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완벽함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건 완벽함이 아닌 것 같아요. 진심이냐 이거를 묻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냐. 이건 지금 남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이과냐 문과냐, 젊은이냐 어른이냐, MZ세대냐 무슨 기성세대냐, 남자냐 여자냐, 엄마냐 아빠냐, 이 카테고리 안에 우리를 너무 가두지 말고, 저는 우리가 죽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자기의 그 지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은 한없이 짧고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빼먹고 중요하지 않는 것만 챙기다가 살다 죽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시는 분이 계셨다면 너무 럭키하고 축하드리고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이제 우리 그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여행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을 우리가 해보면 다 아시지만 저는 해외여행 갈 때 언제가 제일 기분이 막 이러냐면 인천공항 가는 길요. 거기만큼 설레인 적은 없어요. 그 어느 해외로 가도. 그러니 언제 그 사랑을 찾을 수 있나요? 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사랑을 찾아 떠나는 인천공항 가는 길이 더 설레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부디 우리 인생의 자기 책가방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과냐 문과냐, 본인이 이걸 20년 했냐 30년 했냐, 내가 엄마로서 20년만 30년 살았다, 나 지금 어떻게 하냐, 나 직장생활 다니다 이제야 은퇴한다,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 말고 자기의 그 지점을 찾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목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멍 때리는 거 말고 의욕이 없습니다. 슬픈 마음을 좀 더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디 계실까요? 엄마하고의 친밀감이 아주 깊으셨던 거죠? 네, 왜냐하면 회사 휴직을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70kg에서 30kg 마지막까지를 제가 1년 동안 보았습니다. 엄마하고는 보통 부모가 자식과 사이가 좋긴 하지만 엄마하고는 좀 어떤 사이로 사셨어요? 사실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좋았던 기억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이 더 많을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한 회사에 17년째 다니고 있어요. 이제 엄마 덕분에 대기업도 들어가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싸우고 칭찬받고 이러한 존재 가치가 없다 보니까 현재 지금으로서는 조금 무기력하고 우울한 점이 좀 많아요. 아버님은 안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살아 계세요. 네. 그 찬송가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아버지하고는 그 관계가 좀 안 되세요? 어떠세요? 저희 아버지는 조금 보수적이고 좀 칭찬하시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리액션이 좀 많이 약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불러주는 딸 이러면서 자랑을 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다 보니까 좀 부족해요.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들어가기 힘든 회사에 들어갔을 때 우리 딸 너무너무 멋있다, 엄마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해주는 부모가 있고, 엄마 나 대기업에 입사했어,
자만하지 마. 자만. 겸손. 항상 겸손. 안다고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야. 요런 부모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때까지 그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게 너무 힘 빠져요. 진짜 너무 힘이 빠져. 어떻게 저렇게 말하시냐? 아니면 뭐 시큰둥한다든지. 결혼을 하셨을까요? 네, 엄마가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분하고는 좀 그래도 엄마하고의 그런 관계는 조금 덜 되나요? 네, 아직 좀 많이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은 조금 속은 안 그런데도 표현이 조금 건조하다든지 투박하다든지라고 느끼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회사에서 교육 진행 업무를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정해진 그런 포트폴리오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 않으면 좀 정해진 시간에 끝내고 뭐 하는 게 습관이 좀 되다 보니까 사실 영혼이 없다, 거짓말 같진 않은데 솔직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남편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두려움이 많이 느껴지는 목소리네요. 두려움과 예의가 느껴지는. 네. 그래도 남편분이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배려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게 쉽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외모에 대한 매력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와 억양과 뉘앙스에 대한 그게 인간에게는 조금 더 큰 것 같거든요. 말이라도 뭐 그랬어 뭐 그러셨습니다. 근데 지금 희망적인 건 선생님이 그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식도 하고 있고 인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수정만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정이 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지금의 상황이 특성을 갖고 온 원인을 얘기하신 것에서 정답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업무를 하시기 전에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대기업이 군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맞죠. 대기업 좀 큰 회사에서 교육 업무를 맡으면 매뉴얼대로 탁탁탁탁 해야지 뭐 너무 각각 사람이 많으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정신이 못 버텨요. 일일이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나고 다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3시간, 4시간을 말하고 완전히 다 떨어진 상태에서 여러분하고 하면 좋은데, 예전에 했어요. 너무너무 그걸 해드리고 싶고 지방에서 오셨는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나 이거 본다고 그 먼 거리를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300명, 200명 하고 딱 끝나는 순간 완전히 이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진 찍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여성분들이 나 팔짱 껴도 되죠? 안 돼! 이렇게 하기 그렇잖아요. 하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는 이렇게 하트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지금 내 감정 상태나 내 에너지가 그게 아니야. 어떤 분은 이것도 같이 하자는 분도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지쳐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웃으세요. 나 한 번 찍는 거야. 자연스럽게 웃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선생님 말씀하실 대로 이게 그냥 다 이렇게 의도는 너무 좋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가짜 웃음이 나가는 거예요. 사진 찍는데 이렇게. 그럼 이게 좀 긴장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긴장 많이 하신다. 무대에서는 엄청 이거 잘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진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막 제가 뭐 연예인이고 뭐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으로 양해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아쉬워요. 저도 다 사진 찍고 어디에서 오셨는지 사인이라도 뭐 책이 뭐가 의미 있습니까? 그냥 뭐 핸드폰이나 또 여러분이 또 수표를 주시거나 그럼 제가 사인해드리고 싶죠. 근데 사실 인간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업무의 특성이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매뉴얼화, 기계화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너무 간단해요. 조금 더 릴렉스되고 이완되고 부드럽고 이런 거를 선생님이 의지를 들여서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물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물드신 것처럼 소프트한 거에도 물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추천하는 건 어색함의 강을 지나야 한다. 어색함의 강물을 몸에 묻히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다. 전 제가 얘기하고도 너무 놀라워요, 지금. 자, 그러니 선생님, 어색함의 강을 지나야 됩니다. 안 어색하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절대 안 돼요. 그러니 어색하더라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20%의 어색함은 지나가자. 그리고 우리와 정말 애정하는 관계의 사람이 우리를 떠나는 것 자체는 삶의 의욕을 잃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공을 벽에다 딱 치면 딱 이렇게 오고 또 이게 또 우리가 이게 관계성에 살아 있음인데 그 엄마가 지금 갑자기 안 계셔서 내가 친 공이 블랙홀로 그냥 마냥 떨어지는 느낌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게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는 것인가? 제가 만약에 먼저 죽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생각하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같이 자기의 삶을 버리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인가? 특별히 애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죠. 이렇게는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죽거든 바로 좋아지지 마라. 그건 좀 섭섭하다. 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죽었는데 그분이 죽음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라고 한 건데 오케이 우후! 바로 김미경 원장님으로 갈아타야지. 오은영 박사님이나 그러면 좀 섭섭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애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애도를 잘하려면 건강해야 애도할 수 있어요. 슬픔을 잘 간직하려면 건강해야 슬픔을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역설적으로 누군가를 애도하시려면 운동하십시오.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좋은 내용 듣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를 먼저 떠난 사람을 우리는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40대라면 제가 50대라면 우리의 부모님이 80대에 돌아가셨는데 남은 시간 30년이에요. 그렇게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이별은 우리에게 다시 지금의 이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놀랍도록 소중한지를 계속 알려주는 사실은 그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 난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관계 맺지?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꼭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하고 그래도 사이좋게 잘 지내라. 어색하더라도 우리 남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씨가? 김씨입니다. 네, 그러면 김서방한테 좀 살갑게 해라.
남편 들어오면 그래도 조금 살갑게 해줘라. 어색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이게 좋은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직접 하시기 쑥스러우니까 카메라 보시고 아내분한테 30초 메시지 한 번만 해주세요. 아내 되시는 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세요? 이름 부릅니다. 이름. 그럼 이름 부르면서 30초 메시지 한 번만 해주시죠. 사랑하는 기경아,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 그릇을 다 담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은 나도 조금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긴 하지만